그다음에 이제 5번째 그림은 뭐라고 돼 있냐면 모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를 모자 소우자 해가지고 소를 기른다. 목우. 모구. 네. 보시면 그 날뛰던 소가 되게 고분고분해졌어요. 네. 그래서 소년이 소한테 고삐를 매서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재밌는 게 그림에 소가 진짜 고분고분해졌어. 네, 되게 순종적으로 변했어요. 그러네. 이건 몇 번을 뽑은 사람들이 속합니까? 네, 이건 아까 2번을 뽑으신 분들이 속해요. 2번 뽑으신 분들. 네. 좋겠다. 이거 2번 뽑으신 분들은. 5번을 2번으로 싹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 나 2번이었던 것 같은데 너 쓴 거 이상한 거 아니야? 야, 근데 알겠습니다. 4번이랑 5번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드구에서 소를 막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네, 순종적으로 기르려고 하는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4번이랑 5번 과정이 비슷하기는 해요. 5번은 소를 길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까 최 사장이 뽑으신 4번 같은 경우 소가 난폭해요.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기가 난폭한 마음 상태를 그대로 마주하는 게 필요하고 5번 5번째 그림에서는 소를 이제 길들이는 거니까 그 길들여진 마음 상태를 이제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변화하는 것들. 그래서 4번, 5번은 좀 비슷하게 대면하고 변화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6번째 그림으로 갈게요. 이때부터 좀 제목이 길어지는데 기우귀과라고 하는 게 제목이에요. 기우귀과. 기우귀가. 네, 기대기자, 탈기자에 소호자, 돌아갈 게 집가자를 써요.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길들여졌으니까 이제. 네. 그래서 소년이 소를 타고 있어요, 보면. 그리고 피리를 불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림이 되어 있어요. 네. 이때 이 그림은 몇 번 뽑은 사람? 4번 뽑은 사람들이 해당되고요. 이 그림을 내가 뽑았다라고 하면요.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소를 타고 집에 오는 것은 무엇인가? 왜 소년은 피리를 불고 있는가? 기분 좋고 행복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 그렇구나.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어. 라고 생각해서. 네. 요, 좋겠다요. 그래서 소년이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면서 본래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 이때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제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상태인 거예요. 마음을 이제 잘 길들이고 자기가 현존,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 이때는 어려운 것, 장애가 어떤 것들을 만날 수 있냐면요. 그 관념 속에 빠지는 것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있는 여기 그대로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현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경험에 대한 생각에 얽매이거나 그러면 지금 일상생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못 봐요. 그래서 경험이나 관념에 얽매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좀 빠져드는 거네요. 네. 근데 저희가 보통 보면 하루 종일 생활하실 때 현재에 주의 집중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생각 속에 빠져 계시는데 그렇죠. 과거 일을 생각하거나 미래 일을 생각하거나 그래요. 미래에 대한 걱정. 맞아요. 네. 과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 아쉬움. 네. 현재에 대한 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루에 1시간도 생각 안 하실걸요? 현재에 주의 집중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변화를 일어나는 걸 보는 걸 말해요. 사실 그렇네, 실제로 네. 생각해보면. 소리 들리거나 사람들의 표정이거나 지금 나는 냄새,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나 기분들 이런 것들 그냥 보는 상태. 그러네. 네. 그래서 현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6번 그림의 해답입니다. 네. 관념에 빠질 우려가 있으니까 현실을 좀 직시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단계가 높은 거죠. 자기 길을 찾았고. 고렙. 네. 계속해서 현존하는 시간을 길러야 되는 것 뿐이에요. 그렇구나. 네. 이야. 그리고 7번째는 망오존인이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잊을 망자 소자, 있을 존자, 사람 인자가 있어서 집에 돌아와서 소를 잇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으로 보시면 어떠냐면 소년이 돌아왔는데 집 앞에 앉아 있거든요.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소가 사라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는 외양간에. 그렇겠지. 천재인데 파킹해놨어. 바뀌었어. 이게 뭐랄까. 과감의 시부도에 나오는 소녀는 네. 약간 머리에 안테나입니까? 이거 보면 외계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거를 깨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게 얘기야. 문제였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중국 동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림이. 맞아요. 근데 네. 이제 깡쌤이 보고 있는 그림은 또 좀 다르거든요.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는지를 보는 게 하나의 어떤 좀 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깡생이 보고 있는 거는 지금 뭐 보명선사의 모고도입니까? 근데 흰 소가 나오고 검은 소가 나오고 하는데 그걸 동그랗게 해놨네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네, 그지? 보명선사의 모고도. 근데 동그랗게 한 거는 과감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 아마 그게 나중에 섞이고 그래서 아. 실제로는 보명선사가 그린 것만 소의 색깔이 변해요. 이건 보명선사 버전인데 그거를 희게 그러니까 동그랗게 그냥 그린 거네요. 네. 그래서 망우존인에는 집에 돌아와서 애써 찾은 소가 사라지고서 자신만 홀로 남은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소를 끌고 왔잖아요. 고삐를 들고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기르는 행동을 하다가 수단을 놓아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는 소를 잇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그리고 실제 그림마다 소년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도 있고 한가롭게 누워서 낮잠 자고 있는 모습도 있거든요. 한가로이 낮잠을 자면서 사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그 인생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그 소라고 하는 인도해야 되는 대상을 찾았고 네. 거기에 이제 충실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넌 잃어버린 거야. 약간 이런 메시지인 건가요? 아니요. 이것과 좀 비슷해요. 저희가 그 초기경전에서 나오는데 어떤 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타고 가잖아요. 네. 그럼 강을 건넜으면 뗏목 거기다 넣어두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뗏목을 질질 끌고 간다는 거죠. 그렇지. 땅을 걸을 때. 네. 여기서 망우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구나. 네. 소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아예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잊어버린 거니까. 네. 잊어버렸어요. 보통 이제 집착을 버리고. 네. 방편을 놓은 거예요. 놓은 상태. 명예퇴직하시고 이제 파고다 공원 같은 데 앉아 계시거나 그러면 약간 이런 상태 아닙니까? 아, 그때는 망호하지 않고 보통 계속 소를 붙잡으려고 그렇지, 하는 그러겠네. 고통을 수도 있겠고. 뭐. 내가 왕년에는 어땠었는데 왕년에 막 이렇게 노력하고 잘 살았는데 아. 이런 것들이 막 회환이 드는 그런 그런 시기가 분도 있고 있잖아요. 저런 분도 있고.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 몇 번 뽑으면 7번 단계입니까 지금? 네, 7번 그림은 3번 뽑으신 분들이 해당해요. 3번 뽑으신 분들 망우존에. 2단계인 거고 네. 이건 상당히 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계를 나누긴 좀 그렇지만 영적인 깨달음에서 고차원적인 레벨이네요. 본인이 어떤 진리를 찾아서 네. 집에까지 끌고 오고 그거 덕분에 이제 행복한 일상을 영위했으나 네. 그것마저 놓아버린 상태다. 대단한데? 이거 어려워 이런 거. 네. 이상 2번을 뽑은 깡쌤의 해설이었습니다. 야, 너무 많이 가야 된다 이거는. 네. 네. 근데 이때 만나게 된 장애는 뭐냐면요. 서두르게 되는 거예요. 막 왜냐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 마음도 평안해지고 내가 뭔가 바라는 삶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깨달음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급해하는 거예요. 목적지에 빨리 다다르려고 하는 마음들. 아. 이때는 아주 바른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예요. 저희가 겨울이었을 때 막 조급하게 마음 먹는다고 봄이 빨리 오는 게 아닌 것처럼 겨울 상태면 봄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혹한기를 견디거나 새로운 싹을 준비해서 땅에다 심어놓거나 이런 조건들을 준비해야 되는 바른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구나. 그 다음 8번째 인우 구망 그림입니다. 인우구망. 네, 사람인자 소우자 모두 구자 이즐망자 사람과 소 모두 있다라는 그림입니다. 저는 8번 그림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8번이 제일 많이 쓰여요. 깨달음할 때 그냥 동그라미 원이 딱 그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간혹 배경이 있는데 그냥 원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은 그림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원이 텅 비어 있는 그림도 있고요. 배경이 있는데 검은 걸로 동그라미 이렇게 탁 쳐놓은 그림들도 있어요. 치토스 딱 샀는데 딱지가 이러면 망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전화해야지. 이거 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네, 아 근데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거 그럼 거의 붓다의 깨달음 상태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거는 소도 사라지고 자기도 사라진 상태거든요. 이걸 뽑으신 분들은 그 번호 1번 뽑으신 분들인데, 내가 이거였어. 네. 아 진짜? 01번이었어. 01번. 네. 알겠습니다. 10번이 아니라. 왜 원만 남아있는지, 원만 남아있는 상태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이 그림에서는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보통 선청에서는 주교에게 이분법적 사고가 사라진 상태라고 봐요. 네. 도마이려. 네, 그런 상태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때는 어떤 장애를 만나시기 쉽냐면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아가 사라질까 봐 느끼는 공포감들이 있어요. 아, 내가 사라질까 봐. 네네. 그게 자기가 실제로 구속당하고 있는데도 내 정체성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이게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장애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래 혹은 세상은 이래라고 믿는 것들이 나를 뭔가 불안으로부터 지켜주는 확신들이 아니고 실제 살아갈 때 내 삶의 범위 굉장히 제한시켜요. 근데 그것들을 놓아버리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 같아요. 그리고 되게 안전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을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집이 허물어지면 오히려 확 트인 들판으로 나가서 훨씬 더 넓은 삶을 영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 인생이 망한다, 붕괴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 그렇구만. 보통 명상하시다가 항상 질문하시는 게 그럼 개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그 개성이라고 믿으시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예요. 개성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내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개성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활발해. 나는 뭔가 이런 뭐 철학에 관심이 많아. 혹은 나는 정치에 관심이 많아. 이런 것들 뭔가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독자성, 개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성격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만약에 내 개성이라면 전 세계 혹은 좀 희소하게 나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남한테 잘해준다, 상냥하다라고 하거나 남한테 굉장히 친절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렇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패턴은 진짜 비슷해요. 그건 개성이 아니에요. 자기가 삶을 좀 획일화되게끔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오히려? 네. 난 얘기 들으면서 그 영화 중에 한국어로 제목은 되게 유치한데 천년을 흐르는 사랑 2006년에 그 한국이요? 한국 이름으로는 근데 원래 원제는 이제 더 파운테인인가? 라는 작품인데 뭐 에로 영화입니까? 딱 이름만 들면 그죠? 예. 휴잭맨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주인공이 계속해서 그 사라지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 많이 깨달았어. 오랜 수련 끝에 해가지고 근데 계속 영생하고 싶은 거야. 네. 그러다가 마지막 길이 이제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걸 너무 두려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갑자기 그 영화가 막 생각났습니다. 네. 이때 약간 상태로는 어리숙해져요. 자기가 기존에 생활하고 있던 것들이나 가치관, 신념이 무너지고 자기가 믿었던 그런 확신,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실제로 약간 바보 같아 보여요. 아. 어리버리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 이거요. 저희가 빨간 신호등 있으면 멈추고 파란 신호등이면 가라고 하는데 그 가치관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길을 갈 때 정말 멍청하게 두리번 거리는 거. 어떻게 건너야 될지 모르는 상황. 밖에서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좀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구나. 네,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면. 아, 제가 왜 바보같이 보이는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넌 9번 아니야. 아, 8번 아니야. 네. 길거리에서 경적을 누리는 횟수를 좀 줄여야겠네요. 네, 네. 깨달은 분일 수도 그분들 있다. 8번일 수 있어요. 깨달은 분일 수도 있다. 네. 이때는 뭘 봐야 되냐면 저희가 불교에서 연기라고 하는 거를 봐야 돼요. 조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 연기. 네. 보통 저희가 자기 개인적인 삶을 볼 때 자기 인생만 보거든요. 자기 개인의 삶을 볼 때 다른 사람과 영향을 주고받았던 거, 자기가 살아왔던 환경적 특성 이런 것들이 다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보는 게 필요한 단계예요. 정신적으로 그렇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었는지. 그 다음에 9번째 그림은 반본환원. 아까 독실님이 말해주셨는데요. 네, 돌아갈 방 근본본, 돌아올 근원원. 그러니까 본래 근원으로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상태예요. 그림으로 보면 아까 7번 뽑으신 분들이 9번 반본환원의 그림인데 아주 아름다운 풍경만 남아 있어요. 네, 자연 상태의 모습. 이때는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고 자기가 무지했었던 마음 상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믿었던 가치관들이 허물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상태예요. 이때 만나게 되는 장애는 뭐냐면 미묘하게 남아있는 동일시예요. 미묘하게 남아있는 동일시? 네. 무슨 말입니까? 미묘하게 남아있는 동일시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만약에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나 방향을 전환하셨으면 그 과정에서 막 어려운 힘든 역경도 걷지만 자기만의 성취감이나 자기만의 기쁨도 경험하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깨달음 과정에서는 지복한 뭐 행복, 환희, 유쾌한 기분, 뭐 평온감, 자신감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근데 그것 자체가 더 깊은 상태로 나아가는 걸 방해해요. 그 상태에서 만족하고 머무는 거예요. 그런 평온한 감정 상태, 기쁨을 체험한 마음 이런 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태다. 어쨌든 이제 주객의 어떤 극복이 끝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얘기를 자꾸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예전에 철학과 때 나이 많은 그 서양 철학과 교수님이 학생들을 데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니까 애들이 막 이거저거 막 대답하는 거지. 근데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객의 문제다.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구 철학에서도 주체와 대상 문제가 중요한데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네. 이때 특이하게 보면 오히려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인데 되게 오만하시거나 대화 자체가 안 통하거나 편협한 경우가 있어요. 아, 주변에서 이런 분들 보셨습니까? 네네. 아, 그래? 보통 많이 만나실걸요? 자기 상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예.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진보해서 나아가는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고 하거든요. 아주 높은 거에서 있는데도 머무르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이 8번 단계가 보통은 뭐 불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완전히 마음도 비우고 궁극의 깨달음에 이른다. 이런 네. 단계 아니겠습니까? 아까 인우구망 단계? 8번이. 예,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9번.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9번이라 이거죠? 네. 요거는 아까 번호로 몇 번이었어요? 아까 7번 뽑으신 분. 7번 7번. 뽑은 사람들이 요 단계인 거고. 네. 그래서 아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8번 단계에 있는 분들은 어리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신호등도 구분 못하지만 네. 그 상태로 계속 살면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9번으로 돌아오셔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이때는 좀 더 숙련된 사람들을 만나면 좋아요. 예를 들어 제가 산을 너무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오늘 산 전문가의 마스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훨씬 더 험하거나 지형이 어렵고 날씨 변동에 따라 생명이 위험한 그런 산들도 많거든요. 그럼 거기를 능숙하게 타는 사람들을 만나서 더 나아가야 되는 시점을 말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둥 입전수수라는 그림이 들어있어요. 입전수수? 그래서 들어갈 입자, 그 다음에 시장 전자, 들이울 숫자, 손 숫자. 그래서 손을 들이우고 저작거리, 시장에 들어가다라는 그림입니다. 이거 뭐 그림 보니까 또 중고거래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중고나라 이렇게 해서 뭐 팔고 있는 느낌이 좀 나는데. 불교로 치면 보살행이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머무르지 않고 다시 세속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말해요. 야, 이거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대승불교의 메시지인 거구나. 맞아요. 과감의 그림은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이때는 그 자기가 다시 현실로 복귀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줄 수 있도록 꽃피워줄 수 있는 단계입니다. 보면 소년이 큰 포대를 메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향해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큰 포대는 뭘 상징하냐면 사람들, 중생들에게 베풀어줄 복이랑 덕을 담은 것으로 상징돼요.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네. 거기서 오는 어떤 기쁜 소식들. 그렇구만. 그리고 이거는 아까 9번을 뽑으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거 9번.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만나는 장애는 그 아가리 파이터가 되지 않아야 돼요. 말로만 가르치는 거. 이래라 저래라. 네. 그런 게 그 문제가 되고 이때 필요한 건 존재 증명이에요. 어쨌다 저쨌다 하는 말보다는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나 가르침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또 실천으로 옮기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니까. 네. 근데 이때 보통 저희가 뭔가 종교자나 영적 지도자 유명한 분들은 권위나 그런 사람들의 숭배, 특별한 대우하는 걸 보고 이끌리거든요. 그래서 인생에서 자기가 그런 상태가 되고 싶어 하는 것들도 어떤 자기 본래 마음을 찾는 것보다는 그런 누리는 이득이나 그 영향적인 걸 보고서 그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실제 깨달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네. 이게 10가지 그림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중국이라든가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전래된 그 선불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깨달음의 과정 아니면 이제 불교적인 이론 이런 거를 좀 종교적 상징으로 표현한 거네요, 이게. 네. 이게 또 반복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건 단계로군요. 내가 네. 깨달음을 얻었으니 다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같이 또 나가겠다. 네. 김도인은 이게 안 뽑았네. 김도인이 안 뽑았어. 김도인 몇 단계예요, 이거? 스스로 저는 몇 안 번? 뽑았어요. 몇 번이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잠깐만, 11계단 아닙니까? 알고 있었어. 김도인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렇구나. 11번째 세 단계. 네네. 제가 11번 그림을 한번 그려놓도록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단계로 이렇게 표시돼 있거든요. 1번부터 10번 그림까지. 근데 저는 좀 볼 때 1번부터 10번까지 인생에서 어떤 단계로 구성돼 있다기보다 이게 그 순간순간마다 일어난다고 맞는 것 봐요.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점진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나아간다기보다는 그 순간에 자기 어떤 인생이 이해돼서 자기가 일상 잘 살고 있다 그러면 10번까지 그림이 끝난 거고 또 가다가 살아가시면서 다른 문제를 마주하게도 되거든요. 그때는 또 방법도 모르겠고 막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1번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상이 1번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태라고 봐요. 사실 김도인이 항상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김도인이 이제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어떤 분들은 우리가 레벨로 얘기하니까 진짜로 무슨 뭐 도인이 뭐 10레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도인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일상 과정 중에서 시간과 공간 그때그때마다 이것들이 내 안에서 다 드러난다라는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매일 경험하시는 게 그 하나하나 사건이 완전성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김도희님 해설을 쭉 들으면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보통 이거 시부도 이렇게 해설하면 완전 불교적으로 해설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소를 찾는 단계는 이제 수행자가 해탈을 이렇게 추구하는 초기 단계. 그리고 이제 뭐 소를 발견하고 소랑 싸우고 이런 모든 단계가 내적으로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양 단계? 네. 예. 그리고 깨달음은 궁극적으로 얻으면서 그걸 다시 거기에 대한 집착마저도 잃어버리고 다시 뭐 대승불교적인 속세로 다시 돌아오는 그 단계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런 불교 전문 용어를 다 빼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그냥 이건 점치는 거니까요. 네. 어차피 이제 여백의 미를 추구하는 예술 방송이니까요. 시부도는 뭐 비유와 상징으로 돼 있는 거니까, 그지?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학생이 학창 시절에는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시부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가 되면 자기는 초등학생으로서 정체성이 완성이 된 거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갔더니 이제 새로운 캐릭터가 나한테 부여가 되는 거죠. 너는 이제 정체성을 중학생이 되어야 돼. 중학생답게 해야 돼. 그럼 또 어리버리하면서 시무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됐을 때 성인으로서 그리고 뭐 군대를 갔다면 남자들이 군대가 갔으면 군대에서 또 모든 게 처음 시작하고 신입사원이 들어갔을 때 그 회사에 또 적응하기 위해서 또 처음부터 뭐 아빠의 모습으로 뭐 남편의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각자 나는 어떤 사람이야 정체성이 하나로 캐릭터가 굳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연하잖아요. 네. 그때마다 그 단계 찾아가는 단계가 필요한 거고 그게 아마 도인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그 단계마다 1, 2, 1, 2만 반복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네네. 계속 방황만 하고. 앙심 좀만 더 하시면은 신상 노트북 사실 수 있어요. 8개만 더 지나면 됩니다. 네. 시작이 반이니까 네, 벌써 네. 반을 한 거예요. 이제 여백의 미의 방송 절정에 치달은 마지막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정에 치달은 마지막이요? 네. 휴가 때 힘드셨죠? 이제 여백의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그 10가지 그림에 대해서 말해드렸는데 각가지에서 개송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자기가 개송을 읽은 다음에 스스로 깨닫는 시간을 갖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 그림에 붙어 있는 개송 10가지의 식구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이제 듣고 있으면 되는구나. 네. 휴가를 마치고 일상에 복귀하시기 직전에 불면증이 걸리셨을 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을 때 혹은 인생의 여백을 찾아보고 싶었을 때 이 개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 알겠습니다. 예. 1. 시무. 아득히 펼쳐진 숲을 헤치고 찾아 나서니 물은 넓고 산은 먼데 길 또한 깊구나. 힘이 다하고 정신이 피곤함에 찾을 길 없는데 다만 들리는 것은 때늦은 매미 울음뿐. 이 견적. 물가숲풀 아래 무수한 발자국과 아름다운 풀꽃이 활짝 피어있는 것을 그대는 보았는가. 비록 깊은 산 또 더 깊은 곳이 있다 한들 하늘을 향한 콧구멍을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 3. 견우. 꾀꼬리 가지 위에서 지저귀고 햇볕 따뜻하고 바람 잔잔하니 언덕이 버들은 푸르구나. 다만 이곳에서 다시 도망칠 곳이 없으니 우뚝 솟은 뿔 그리기 어려워라. 4. 드구. 정신을 다하여 글을 얻었으나 마음과 힘은 강건해도 끝내 다스리기 어렵구나. 때로 높은 언덕 위에 오르는가 하더니 또 안개의 구름 깊은 곳에 들어가기도 하네. 5. 모구. 소 몸에 고삐를 항상 메어두는 것은 제멋대로 흙먼지 속으로 끌려 들어갈까 두려워해서이다. 잘 이끌어 온순하게 길들이면 고삐를 매지 않아도 스스로 사람을 잘 따르는구나. 6. 기우기가.
소를 타고 느릿느릿 집으로 돌아가니 피리소리 저녁 노을에 퍼진다. 한 박자 한 노래에 무한한 뜻 담겨 있으니 소리의 의미를 아는 자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7. 망우존인. 소를 타고 집에 이르니 소의 마음 비었고 사람 또한 한가하네. 붉은 애는 정오인데 여전히 꿈을 꾸는 듯하고 곱비만 부질없이 토장에 버려져 있네. 8. 인우구망. 곱비와 사람과 소 모두 공으로 돌아갔으니 푸른 하늘은 텅 비고 넓어서 참으로 통하기 어렵구나. 화로의 불꽃이 다투어 눈을 받아들이듯이 이 경지에 이르면 바야흐로 선의 뜻과 하나 되네. 9. 반본환원. 근본으로 돌아가려 온 힘을 다하니 어찌 눈멀고 귀먹은 것 같은가. 암자에서 그 밖을 보지 못하니 물은 스스로 아득히 흘러가고 꽃은 절로 붉도다. 10. 입전수수. 가슴을 드러내고 맨발로 저자에 들어가니 재와 흑투성이가 되어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구나. 신선의 비결을 쓰지 않고도 곧 마른 나무로 하여금 꽃을 피우게 하는구나. 아멘. 좋은데? 개성의 의미들이 다 좋네. 네. 행복하시기를 특히 10번 바랍니다. 입전수수가 참 마음에 드네. 가슴을 내놓고. 예. 아니, 그 얘기가 그거 이상한 것 같다. 그 뭐지? 위통을 벗고, 신발을 벗고, 저작거리로 가서, 네. 신선이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이제 꽃을 피운다. 이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진짜 쭉 보니까 너무 재밌는 방송이었던 것 같고. 야, 오랜만에 콘텐츠가 너무 재밌는데? 이게 과거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근대 이전? 훨씬 현대 이전? 이전이겠지. 예. 예술 작품이라는 게 보통은 기호나 상징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궁극적인 진리나 이런 걸 좀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종교 예술들 보면. 그제 중세 종교 예술에서. 그래서 저희가 유적지 같은데 여행 가서 보면 죄다 종교 예술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성당에 있는 무슨 조각상들이라든가 벽화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불교도 이제 절 같은 데 가보면 요게 그림이 그 벽에 있지 않나요, 다? 아, 네, 벽에 있어요. 예. 벽에 있겠지, 그죠? 벽에 대부분 절들에 이 그림이 거의 다 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예, 그래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는 그림들인데 요구에 이제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술이라는 게 이런 어떤 진리, 어떤 종교적 가치 이런 거를 잘 표현해야 좋은 예술이고 이게 진정한 예술이다. 이랬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그리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 맞아요. 그치? 맞아요. 그 내용 자체가 네. 중요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 10장이 그 보는 사람이 정말 주체거든요. 보고서 자기가 뭔가 느끼고 생각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봐야지만 자기한테 의미가 와닿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현대에 들어와서 예술의 범위도 넓어지고 예술에 대한 뭐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진짜 괜찮은 예술이다. 어떤 작품성 있는 예술 작품이다. 뭐 이렇게 기준을 굳이 하나 세우라고 한다면 뭔가 이런 어떤 우리 인간 삶에 대해서 깨달음 같은 걸 담고 있으면은 참 감동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논쟁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내 생각이 너무 고전적이다. 내 이제 하지 마. 주장이니까. 인공주의적인 뭐가 필요하다. 아니 저도 그 현대 미학적 관점이나 최 사장님 관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불구하고 예술의 범위를 뭐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 미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예술 사적인 맥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과거에 워낙 좀 예술의 장벽 같은 걸 세워놓고 요 안에 들어와야 이게 예술이다 이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평가하거나 예술 작품의 작품성을 논의할 때는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어때야 된다거나 뭐 작품의 완성도도 따지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예술 작품 감상할 때 이거 정말 죽인다 이런 느낌 받는 경우는 뭐냐면 이런 메시지가 뭔가 이 마음 우리 뭐라고 해야 되냐 일상의 경험이나 이런 거를 잘 건드려주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저 참고한 책 좀 말씀드릴게요. 예. 책 문의하셔서. 그림 참고한 거 아니었어요? 네.
참고는 제 깨달음을 참고했고요. 네. 아이고. 책이랑 논문 몇 개 봤는데 첫 번째가 명상 심리치료 입문이라고 해서 이게 원문으로 돼 있어서 매튜 플릭스테인이라고 읽는 것 같아요. 저자 예. 학지사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시부도를 각각 그림과 맞춰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만든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서양 사람이. 네, 서양 사람. 이런 게 원래 있구나. 네. 소양분들 특이하게 뭐 시부도 혹은 그 지옥도 이런 거 가지고 심리 프로그램 같은 거 잘 만들어요. 실용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만드는 게 뛰어나요. 네. 두 번째는 깨달음의 안내자 시부도 조강호 분이 역한 거 비운과 소통 출판사에서 나온 책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부도 오조강이 모아놓은 테일 출판사 책. 네 번째는 시부도 마침내 나를 얻다 요코하마 고이츠가 쓴 거고요. 들녘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그다음에 논문은 두 가지 봤는데 학술지 논문 봤거든요. 김소연의 미술사 기획해가지고 그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랑 두 번째 명상과 사회의 관계성에 대한 선적 고찰에서 오용석 분이 쓰신 거 봤어요. 야, 이 많은 걸 봤어. 네. 대단하십니다. 좀 보려면 과학적으로 봐야지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재미있게 너무 잘 들었고 이것저것 많은 걸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네. 그래요? 현찰 들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어떻게 느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얘기하고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예. 느꼈는 것보다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패널분들 4년이나 같이 했잖아요. 어떻게 뭔가 살고 싶은지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죠. 저희 4명 서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요즘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그 얘기도 같이 좀 해서 네네. 할까요? 휴가는 가시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각자분들이 좀 요즘 뭔가 난 인생에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싶다. 저희도 벌써 20대 중반이잖아요. 네. 그죠. 이제 20대 초반, 네네. 초중반. 한창 청춘의 인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네. 학교 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해요. 어떤 식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으신지. 그럼 마지막으로 자기가 어떻게 느꼈는지 좀 얘기하면서 네. 자기 그림과 연결시켜서 얘기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저부터 얘기하면 아까 김도인이 이제 여행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가지고 과감히 시부도를 보면서 자꾸 여행 생각도 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또 맞춰도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1번에서 한 3번까지는 어디 갈까 막 고민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계획을 막 세우는 거지. 여기도 가고 저기 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막상 이제 7, 8, 9번이 되면 이제 가가지고 이제 무아의 상태가 되는 거죠. 즐겁게 잘 지내다가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걸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구성이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어디에 적용해도 다 보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성인 것 같아가지고 네. 매우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는 이제 4번 득우 아니었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뭐 소름이 돋았는데 요즘에 내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길을 잘 들어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김도인이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브라우만과. 네. 그래서 뭘 본 것 같냐면은 문을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요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방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은 찾았다. 들어가면 봐서 이제 모험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4번 그림이 딱 나와가지고 뭐 우연히 일치겠지만 굉장히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문을 한번 열고서 한번 나아가 보고 싶은데 두렵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세요. 그냥. 네. 새로 찾으십시오. 시무부터 다시. 네. 이거 알겠습니다. 끝. 저는 그림인 줄 알았어요. 사실 동양 미술적으로 봐도 되게 예술적이다,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도희님이 가져와 주신 이 그림도 예쁘고 캐릭터 같은 것이 귀여웠고 그러면서도 이 안에 묘하게 그 소의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깡쌤이 보여주신 그림도 이거 진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동양 미술이 아름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편은 전체적으로 예술로 할 때 어떤 삶의 인생에서 뭔가 깨달음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예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 방송을 들은 다음에 또 우리 굉장히 많은 역사 유적들 보면 절에 가면은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가는 어떤 문화적인 답사를 할 때의 재미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제 마음을 움직인 건 마지막에 시를 하나씩 읊어주시는데 네. 개송. 개송. 그게 너무 좋은 좋았어요. 거예요, 내용들이. 그지. 그죠.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시라고 하는 거의 존재 의미를 잘 몰랐고 얼씨구.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가.
그러니까 시가 있어서 거기에 감동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없어도 되는 것들이라고 그렇죠. 생각했었거든요.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설명을 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듣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언어 영역에서 점수가 시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또. 그렇죠. 아니면 그걸 달달 외워야지 뭐 이 시는 여기서 화자가 말하는 건 요거 이건 시적 허용이고 근데 그러한 공부 형태를 좀 별로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서울대의 그 국문학 교수님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교육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는 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밑줄을 쳐가면서 배우니까. 근데 오늘 들었었던 개성은 들으면서 제가 이거는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 안에. 그래서 이게 어쩌면 어렴풋이 제가 느끼는 저는 1단계이기 때문에 잘 못 느끼겠지만 제가 어렴풋이 느끼는 그 동양 철학에서의 그 시조차도 여백의 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되게 참 좋았고 듣는 많은 분들이 그림을 좀 이제 찾아보시겠죠 아마 그러니까 못 보고 계시니까 그림을 찾을 뿐만 아니라 도희님이 읊어주셨던 그 개성을 들으면서 또 힐링을 얻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 또 다른 어떤 문학 우리 아직까지 한 번도 문학한 적 없지 않습니까? 예, 문학은 안 문학은 안 했구나. 그러니까. 전 했잖아요. 문학을 했었어요? 노래 가사를 했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땡큐. 언젠가 할 기회가 흑역사.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듣다가 보니까 이제 그 예술 작품 중에서도 좀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테크닉적으로 정말 완벽한 그림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뭐 아니면 이제 기존의 예술 양식에 막 혁신을 가져오는 작품들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네. 큰 거. 서양에서 박물관이나 뭐 미술관 그쵸. 들어가면 깜짝 놀라잖아요. 이렇게 커 그림이 그러면서 거기에 압도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도 이제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흔히 말하는 뭐 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진 작품이다. 뭐 현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 삶이 좀 담고 있는 혹은 알아야 하지만 좀 감춰져 있는 그런 어떤 진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신무도 이야기 너무 재밌게 들었고 쭉 보니까 이제 이 종교 예술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상한 뭐 미신을 이렇게 그리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삶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잘 이렇게 비춰주는 느낌이 좀 납니다. 예, 그래서 시부도라는 과정도 그냥 뭐 종교적 해탈 과정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생이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 소 찾다가 운 좋으면 소를 찾는 사람도 있지만 못 찾고 또 다른 소 찾다가 닭 찾다가 돼지 찾고 그러다가 또 망하는 사람도 있고 소 한 마리 잡았다고 또 기세등등 해가지고 그죠. 예. 요즘에 기세등 사람이다. 예, 기세등등 해서 이 정도면 나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분도 있고 하지만 또 소를 잡았음에도 뭔가 겸손하게 다시 새로운 삶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베풀 줄도 알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인생의 쭉 어떤 탐구 과정, 추구 과정을 아주 잘 그림으로 요약한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제가 아까 2번이 제가 아니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소 발자국을 발견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소 발자국을 살짝 본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김도희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그 발자국의 기억을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소 잡으러 한번 떠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백이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동시에 그림도 보여주고 목소리도 들려줘가지고 하나의 종합예술을 감상한 그런 네.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 특집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Morrer no ar, ou sempre mesmo adeus. Meus olhos são teus olhos para nós. O mundo sempre amor. O pranto que desliza no céu de uma flor.
방송에 나오는 음악을 벅스에서 모두 들어보세요.